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줄을 세우는데 같은 것이 있어. 같은 것이 있는 줄 세우기, 순열 유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하던 일반 순열과 좀 역시 비교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은 줄 세워야 되는 대상이 1, 2, 3, 4 이런 식으로 대상들이 다 달랐었다고. 대상들이 다 달랐어.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줄 세우는 놈들이 1, 2, 3 이런 식으로 똑같은 대상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놈들을 줄을 세울 때 그것을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부르게 돼. 자, 어때? 일반 순열과 확실히 구별하기가 편하지. 이거는 얘는 전부 다 다른 놈 줄 세우는 거고 얘는 같은 놈이 포함된 놈을 줄 세우는 경우야. 되겠지? 그치? 되겠어? 자, 이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 놈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이건데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예를 한번 만들어 볼게. 일반 순열과 좀 비교해 보려고. 자, 1 한 다음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 얘를 줄 세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1 한 다음에 2, 3 이걸 줄 세워 볼 거야. 그런 다음에 직접 우리가 수용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 선생님이 얘부터 줄 세울게. 맨 첫 자리에 1이 오도록 줄을 세우는 경우는 1, 2, 3 이런 경우도 있겠고 맨 첫 자리에 1이 오도록 줄 세우는 경우는 1, 3, 2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자, 가운데 자리에 1이 오는 경우는 2, 1, 3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3, 1, 2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1이 오는 경우는 우리가 2, 3, 1 이렇게 줄 서는 경우 3, 2, 1 이렇게 줄 서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요 세 개를 줄을 세우는 경우 선생님이 다 수용도를 따져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게 되겠니?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럼 이번에는 얘를 한번 줄을 세워볼게. 그치? 똑같은 두 놈이 있는데 그럼 줄 세워보면 1 한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줄을 세울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운데 1이 와서 동그라미 이렇게 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맨 마지막에 1이 와서 동그라미 이렇게 줄을 세울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지? 3가지가 된다고. 되겠어? 응? 경우의 수는 똑같은 놈이 들어있는 놈이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적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럼 문제는 이제 얘를 어떻게 연산할 것이냐 이건데 경우의 수는 작은데 얘 연산하는 게 생각보다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은 일반 순열을 이용해가지고 이 순열을 같은 모양이 포함된 순열 형태로 바꿔버릴 거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왜 가능합니까? 여기 좀 잘 봐봐. 지금 보니까 지금 요 놈의 상황과 이 상황과 매우 유사해. 그러니까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잖아. 그치? 맨 앞에 1이 왔는데 얘는 2와 3이 틀기 때문에 그 뒤에 2, 3, 2 이놈이 줄을 쓰는 경우의 수가 추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줄을 세웠는데 야, 동그라미 두 놈이 알고 보니까 다른 놈이었어. 얘가 2였고 얘가 3이었대.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그것만 그럼 다시 줄 세우면 될 거야. 여기 2, 3, 3이 이렇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이름으로 바꾼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줄을 쓰는 경우의 수 2팩을 갖다가 곱해주면 되겠지. 2팩 빼. 이게 될 테니까. 되겠어? 얘도 그렇다고 얘도. 가운데 1이 오는 경우. 그렇잖아. 2, 3, 3, 2. 그치? 그래, 여기 둘이 먼저 달랐다면 2, 3, 3, 2. 2와 3이 줄 서는 경우가 추가될 거라고. 2팩 빼. 이런 식으로. 그치? 얘도 그럴 거라고. 얘도. 응? 얘도 2팩 빼. 이게 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2팩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요놈과 요놈의 경우의 수의 관계를 갖다 물어본다면은 자, 여기서 이 동그라미 두 놈이 어떻게 돼? 다른 놈으로 돌변하게 되면은 경우의 수는 얼마만큼 추가가 되냐 하면은 동그라미 두 놈이 줄을 서는 경우가 추가가 되는 거야. 에 따라서 2팩 빼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다 이거지. 되겠어? 그치? 2팩 빼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거야. 2팩 빼 이렇게. 아무튼 얘랑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우의 수는 얘가 더 작지만 어떻게 돼? 이거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그래서 경우의 수는 크지만 얘는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쉽잖아. 3팩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하냐? 만약에 같은 것이 포함된 수녀를 갖다 물어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같은 것이 포함된 수녀이 나온다면은, 일단 요 두 놈을 다른 놈으로 취급해서 수녀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2팩 빼었다면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두 놈이 줄을 섰던 경우를 약분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거꾸로, 자, 2팩분의 1배, 내지는 2팩배로 나눠주는 거야.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 응?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전부 다 다르다고 보고 일반 순열로 문제를 푼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돼? 같은 것의 그 개수가 같은 것이 줄 서는 경우의 수로 우리가 어떻게 돼? 줄 서는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만들어 버려야 돼. 약분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같은 대상 개수가 같은 대상의 줄 서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 같은 대상의 개수의 팩토리 이게 될 거야. 전원 줄 세우기니까. 되겠어? 그래서 같은 대상의 개수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는 거 맞니? 되겠지? 이해됐어? 응? 그렇다면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응? 얘를 굳이 공식화 시키면 자, 서로 다른 만약에 n개가 있는데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어긴대로 공식화 한번 시켜볼게. 얘를 암기하는 게 아니야. 얘를 이해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라고. 같은 것이 P개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또 Q개가 이렇게 있고 같은 것이 막 여러 개가 있어. 막 그렇게 S개까지가 있대. 그치? 막 동그라미 하다가 네모 하다가 세모 막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게 P개 있고 Q개 있고 더더더더 해가지고 뭐 S개까지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자, 얘를 갖다가 어떻게 주면 되냐 하면은 일단 M팩 전원 줄 세우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자, 똑같은 P개가 있는 줄 서는 경우를 한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약분해야지. P팩 얘를 갖다 나눠주는 거고 또 Q팩 얘를 나눠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S팩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우리가 연산 방법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되는 거 맞지? 되겠지? 그렇지? 자, 이거 이해된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할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정리한 다음에 좀 지울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필요한 부분 정해. 얘 꼭 써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근데 단순히 암기하면은 무조건 머릿속에서 떠나게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왜 이런지 이제 알았으니까. 자, 이제 좀 지울게. 자,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얘기 하나 남았어. 뭐냐면은 지울게. 그러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갖다가 지금 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갖다 보니까 n개 중에서 여기 나온 대로 같은 것이 P개, Q개, 만약 R개 해서 S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갖다 구하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M팩 한 다음에 우리가 P팩 곱하기 Q팩 곱하기 R팩 해가지고 우리가 S팩으로 다 나눠버려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데 자, 이때 우리가 팩토리에 대해서 좀 볼까? 팩토리. 여러분들 3팩 하면 이 의미가 뭐지? 3팩이라는 것은 이 팩토리는 3명을 전원 줄 세우기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공식 좀 봐봐. 여기 팩토리, 이렇게 오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텐데, 그치? 이 놈은, 어떻게, 전원 줄을 세우는 경우에 대해서만, 전원 줄 세우기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전원 줄 세우기 경우만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 1, 2, 3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4명을 줄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전원줄 세우기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면 되냐 하면은 4팩 한 다음에 똑같은 일이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그냥 끝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4개 중에서 3명만 줄을 세워줘 라고 나온다면은 우리가 바로 이 공식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을 어떻게? 3명을 직접 뽑아서 전원 줄 세우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3명 줄 쓸 때 1과 2가 줄을 쓸 수 있는 거잖아. 또 1과 3이 줄을 쓸 수도 있는 거지. 또 1과 2와 3이 줄을 쓸 수 있는 거지. 1 하나 빼서. 다른 경우 있니?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접 3명의 구성원을 만들어서 각각에 대해서 전원 줄 세우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따라서 얘는 3팩 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눠주면 될 거고, 요것도 3팩 한 다음에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얘는 전부 다 틀리니까 3팩. 그래서 또 넣으니까 이것들 모두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은, 자, 확실한 거지. 자, 상당히 중요한 얘기겠으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라. 되겠죠? 그치? 이해되는 거 맞지? 되겠지? 자, 좋습니다. 자, 얘가 끝난 게 아니야. 그 옆에 것도 잠깐 볼 거야. 자, 말장난에 의해 가지고 이 유형이 살짝 다른 유형처럼 보이는 꼴이 있어서 걔를 얘기할 거야. 자, 확실하게 공부해라. 정말 중요한 얘기겠다. 되겠죠?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그치? 지울게. 하나만 더 얘기하면 돼. 어렵지 않아.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어렵게. 자, 뭐냐 하면은, 그 바로 있는 옆에 유형, 같은 유형이야. 같은 유형인데, 배열의 순서가 결정된 순열이야. 배열의 순서가 결정된 순열이야.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초점이 안 맞아져. 배열의 순서가 결정된 순열이야. 배열의 순서가 결정된 순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 말 뜻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오는데, 얘를 갖다가 줄을 세울 건데, 1과 2에 대해서만, 1과 2에 대해서만,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1과 2에 대해서만 순서가 결정되게 돼. 순서가. 내지는 배열의 순서, 내지는 배열의 질서라고 볼게. 배열의 질서가 결정된 순열. 1과 2에 대해서만 우리가 순서가 결정되게 되는 거야. 어떻게 결정되냐면 1이 반드시 1은 2의 왼쪽에 와야 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왼쪽 옆,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로 왼쪽 옆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2가 1 앞으로 올 수 없도록 줄을 세우래. 그치? 그러니까 직접 수용도를 따져보면 이런 거야. 1 한 다음에 우리가 2, 3, 4 이렇게 줄을 세우거나 1 한 다음에 3, 2, 4 몇 개만 해볼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1이 여기 오고 2, 3, 4 막 하다 보니까 3, 1, 2, 4 기타 등등등등.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1과 2를 보니까 어떻게 돼? 1과 2 1과 2 3하고 4 같은 경우는 막 자리가 바뀌어도 돼.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도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1과 2에 대해서만 어떻게 돼? 배열의 질서가 결정되어 있는 거야. 1이 이 왼쪽에만 와야 돼. 1이 이 앞쪽에만 와야 된다는 거지. 즉, 이 말은 2가 1 앞쪽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오도록 줄 서는 경우, 이런 걸 의미하게 돼. 자, 이런 유형을 배열의 질서가 결정된 유형, 내지는 배열의 순서가 결정된 유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되겠어?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이놈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동일한 유형이야,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다른 놈들은 자리를 바꿔가면서 막 3, 4 있으면 4, 3 이렇게도 와가지고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줄 서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1과 2에 대해서는 배열의 질서가 결정됐다 보니까 어떻게 돼? 1, 2에 대해서는 1과 2를 본다면 줄 서는 경우는 딴 가지가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새끼를 갖다가 1, 2를 갖다가 동그라미 로 같은 모양으로 바꿔버릴게. 그러면은 동그라미 지금 요 상황 동그라미 여기 3, 4 요 상황을 볼까? 3 동그라미 4 여기 상황을 볼게.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웠을 때 자 여기 있는 데서 1과 2만 동그라미로 같은 모양을 바꿔버린 거야. 그럼 여기서 1, 2를 갖다 여기다 이제 줄을 세워라라고 하는데 이 규칙을 만족하도록 줄을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 1, 2 한 가지밖에 안 나와. 2, 1은 안 될 거 아니야. 보신 것처럼 1, 2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야. 응? 1, 2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게 된다고. 1, 2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게 된다고. 맞아? 즉 1과 2는 서로에 대해서 줄 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 뭐야? 같은 모양이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같은 모양일 때는 이놈들이 줄 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었잖아. 맞아? 그치? 즉 무슨 얘기냐면 배열의 숫자가 결정된 순열이 나왔을 때 그 대상들은 배열의 질서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의 질서가 결정된 경우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니? 되겠어? 우리가 앞쪽 조합에서도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 앞쪽 조합에서도 1, 2, 3, 4 함수를 만드는데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 되겠어? 자 x1하고 x2가 이런 관계라면은 fx1, fx2 이걸 만족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알게 될 텐데 큰 놈이 함수값을 큰 걸 선택해야 되잖아. 되겠어? 이런 경우 어떻게 돼? 화살은 일단은 4개가 날라올 텐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화살 같을 수는 없으니까 함수값이 총 4개를 갖다가 뽑아준다면은 그 놈들을 갖다 여기다 이제 줄을 세워주면 대응이 발생할 텐데 이걸 만족하도록 줄을 세우랬더니 1은 제일 작은 거, 1은 제일 큰 거, 2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죠, 큰 게 큰 거니까 1은 제일 작은 거, 2는 두 번째로 작은 거, 3은 세 번째로 작은 거, 4는 가장 큰 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 줄 서는 경우가 배열의 질서가 결정되다 보니까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버렸어? 한 가지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일단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4개를 뽑고 and 대응이라는 것은 줄까지 세워야 되는 거니까 줄을 세우려고 했더니 줄 서는 경우가 몇 가지였어? 한 가지가 됐었다고.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었잖아. 그치? 지금 얘도 똑같은 거야. 1과 2가 이런 배열의 질서가 결정되어 있다면 그 말은 1, 2는 줄 서는 경우가 한 가지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이런 형태, 배열의 순서가 결정된 순열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 배열의 순서가 결정된 그 대상은 같은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야. 왜? 줄 서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될 테니. 됐어? 그래갖고 얘를 줄 세워주면 그놈이 이놈의 경우의 수와 일치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경우라면 4팩 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되겠어? 되는 거 맞지? 그치? 되겠죠? 자, 선생님이 거기에 이런 것들을 세워놨어. 이런 것들을 써놨어. M팩 한 다음에 R팩으로 나눠요 라고 쓰는데 쓰지 않습니다. 막 문제집 그럼 왜 넣어놨어? 안 쓸 건데. 문제집에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그치? 또 이거 보고 또 이상한, 암기를 하고 이럴까봐 그냥 일부러 써놨어. 사용하지 않아. 그냥 고지고대로 요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내용은 하나야. 배열의 순서가 결정된 순열이 있다면은, 그 배열의 순서가 결정된 대상을 같은 모양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줄을 세우면 경우의 수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걸 공부해주면 된다고. 되겠지? 그치? 되겠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 써놨잖아. 지금? 응? 자, 키포인트에 보면 배열의 순서가 결정된 알게를 같은 모양으로 변형한다. 잘 써놨지. 그치? 그래서 같은 모양의 순열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되겠지? 이해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개념 공부 꼼꼼하게 하라. 알겠지? 우리 중복 순열은 거저 먹었잖아.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줘야 된다고. 자, 제발 부탁인데 어설프게 공부하지 마. 알겠지?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한 문제 한 문제 답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게 경우의 수라고.
알겠지? 되겠죠? 아무튼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되겠지? 제대로 이해해. 되겠지? 자,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할게. 끌게.